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지난 토요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재외동포 네트워크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는 30개 단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자리로 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단체들은 단체 소개글과 팜플렛, 홍보물을 만들어 전시하고 또 다른 단체에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로 교류했습니다. 방문객을 맞아 행사장과 무대 위에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묻고 답하는 사이 문화단체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다운스뷰 문화센터 어린이 합창단이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나래 무용단과 전통예술공연협회가 한국무용을, 극단 브랜치스는 뮤지컬의 한 대목을, 아코르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은 한카노인의 드림 합창단이 장식했습니다. 참가 단체와 방문객들은 무대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공연도 보고 여러 단체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관객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정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마음이 든든하고 좋았어요. 신생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에게도 홍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특히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공감해 주시고 이 일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나눠주셔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러브 토론토라던가 또는 생명의 전화라던가 다른 단체들하고 자료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도 서로 리퍼럴을 해주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행사장 로비에선 돌리기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증정해주고 또 경품 추첨과 후원사들이 준비한 선물 증정 시간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로 협력하고 공조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팬데믹 그림자가 끊이지 않는데 전례 없는 폭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온타리오주 남부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알버타, 노바스코시아주 일부 지역에 주말에 이어 오늘도 폭염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온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는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역 토론토 등은 기온이 28도였지만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했으며 오늘 늦은 밤까지도 체감온도가 3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4도, 체감온도도 28도로 오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버타주 캘거리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34도까지 치솟으며 불볕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캘거리는 토요일까지 체감온도가 31도에서 32도에 머물며 무덥겠다고 환경성은 예상했습니다. 이외에 노바스코시아주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 주말 30도에 육박했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는 수요일까지 25도에서 26도 사이지만 체감온도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폭염특보는 발령되지 않았으며 수요일에 약간의 비 예보도 있습니다. BC주는 앞서 지난 7월 28일과 29일, 30일 오소이와 캐치크릭, 리튼, 릴로엣, 트레일 지역이 4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강타한 바 있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밤낮 없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자주 물을 마시고 부모와 조부모 이웃에 연락을 해 안전한지 확인하며 아이와 애완동물은 차 안에 방치하지 말고 야외에서 일할 땐 시원한 곳을 찾아 자주 휴식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례 없는 폭염과 화재, 가뭄이 캐나다 전국을 핥히면서 곡물 수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선 여름이 지난 뒤 더 큰 물가 상승이 찾아올까 벌써부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찾지 않아 잠자고 있는 자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캠페인이 다시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매년 새 환급이나 정부 지원, 혜택 등으로 수표 수백만 건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아직도 입금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않은 금액이 14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과거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수표가 현금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표가 잘못 넣어졌거나 주소가 달라서 또 분실이나 잊어버리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이달 2만 5천여 명의 이메일을 보내고 11월에 2만 5천 명, 내년 5월에도 2만 5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금화하도록 적극 고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8억 달러 넘는 돈이 주인을 찾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CRA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국세청 온라인에 가입해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절도 행각을 벌이던 범인이 수갑을 찾는데도 경찰을 제압하고 경찰견 2마리가 타고 있는 경찰차를 훔쳐 달아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경 온타리오주 놀속 로렌스와 영스트리트 인근에 침입한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수갑을 찾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제압한 뒤 경찰견이 타고 있던 K9 유닛 차량을 훔쳐 타곤 미드타운 서부 방면으로 도주하다 킬스트리트과 로렌스에 있는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SUV와 추돌했습니다. 그러자 차에서 내려 주변에 있던 택시 등 여러 차량을 강탈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뒤쫓아온 경찰에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른 새벽 수갑찬 범인의 경찰차 도주국이 막을 내린 가운데 택시 기사 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경찰차를 훔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엔 놀스욕 제인스트리트과 쇼햄 드라이브에 있는 가정집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침입해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하다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남성이 가지고 있던 총기류와 탄환도 압수해 10여 개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또 어제 새벽 0시 40분경엔 에토비코 쉐어웨이 드라이브와 더 웨스트몰 근처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았고 새벽 3시엔 스카브로 모닝사이드와 셰퍼드 애비뉴에서도 남성이 총에 맞아 해당 지역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흉기 난동극이 벌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토요일 밤 10시 그랜빌과 스미스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 있는 하숙집에서 대형 벌채 칼을 휘둘러 4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뒤 자신의 방에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도 무기를 버리지 않은 용의자는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 4명 중엔 생명이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밴쿠버 강력범죄팀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BC 독립수사기관이 투입돼 경찰의 대응 절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 들이받친 피해 차량이 교차로로 강제 진입했다가 트럭에 부딪혀 운전자와 동승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랭리 32 애비뉴와 196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폭스바겐 차량이 뒤에서 질주해온 SUV 차량이 받쳐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파란불에 운행 중이던 대형 다찌 트럭에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인 폭스바겐 운전자와 동승객이 숨졌으며 SUV와 트럭 운전자는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랭리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정부가 총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19일부터 권총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달 19일부터 개인과 기업은 캐나다 국내로 권총을 수입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정부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금지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총기 범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전체 무기 범죄의 절반이 넘는 59%의 권총이 사용됐으며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등록된 무기 중 권총이 차지하는 비율도 무려 71%에 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10월 24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임시직 15,000여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전 트레이닝을 포함해 선거 당일과 사전 투표장에서 일할 임시직을 모집하고 있으며 임금은 $235에서 $425 사이로 선거 이후 6주 안에 본인 주소지로 체크,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18세 이상으로 신 번호가 있어야 하고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단 후보자 가족이나 후보자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